다들 들어오신 건가요? 이게 다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다들 카톡으로 좀 물어봐야겠다. 다들 들어오신 건가요?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다들 들어온 건지 제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한 분? 두 분? 5분 아직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카톡으로 이제 다 좀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일단 좀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아까 10시 반부터 6시까지 접속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HTS로 준비한 거 먼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거 PPT로 좀 준비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밀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HTS 먼저 설정을 해볼 건데 일단 다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HTS 먼저 설정을 해볼 건데 일단 다 깔끔하게 지우시고 이거를 다 끄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맨 처음 봐야 될 게 0600 화면 설정본에 0600을 치시면은 기본적인 차트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번호 넣는 곳에 0600을 넣게 되면은 기본적인 차트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정해준 거 좀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거를 저도 좀 기본 차트로 변경을 하고 설정 좀 바꿔요. 하나씩 같이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태랑 똑같은 상태일 거예요. 혹시 말 너무 빠르면은 말해주세요.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 설정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좀 이것저것 이론 설명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빠르게 차트 설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설정부터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순서대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기본 차트를 켜게 되시면은 보면은 봉이랑 그리고 이렇게 좀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들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그 일정 가격 동안 그 가격 변동의 폭의 평균을 보여주는 선이에요. 근데 이 선이 일단은 주식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보조 지표다 보니까 이걸 설정을 먼저 해볼 건데 이거를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거를 이동평균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설정이 좀 이것저것 가능한데 이거를 먼저 가격 부분에서 종가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이평 종류라고 있어요. 이평 종류를 단순에서 지수로 먼저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기간도 이렇게 숫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11선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 11선을 먼저 지우고 이걸 240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을 가보시게 되면은 또 다시 각 선에 대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5일선은 분홍색, 241선을 색상을 좀 까맣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너비를 좀 두껍게 한 3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 21선 그리고 61선, 121선 121선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초록색 비슷한 색으로 일단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41선, 121선, 61선, 노란색 21선, 그리고 이거 분홍색 5일선까지 설정이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좀 크게 보게 되면은 이 평선들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추가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맣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또 다른 보조 지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표 추가 전환 기술적 지표 해가지고 다양한 지표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가격 이동평균으로 검색을 하면은 바로 하나 뜨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설정한 거 5일, 241, 20, 60, 120 외에 한 칸이 또 생겼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2일, 3일, 5일, 10일, 30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아까처럼 이평 종류를 지수로 먼저 바꾸고 기간 하나를 480으로 바꿀게요. 그 라인 설정에 가보면은 480, 3, 5, 10, 30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 지우고 480선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480은 색상은 좀 까맣고 대신에 점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240, 120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여기에 추가적으로 480선까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평선들이 부채꼴로 발산을 했다가 다시 수렴을 했다가 아래로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 5일, 20일, 60일 이게 뭘 뜻하냐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5일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토일 빼고 워킹데이 5일 있잖아요. 그 5일의 평균을 나타낸 거, 일주일의 단기적인 평균을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1선은 4주, 그러니까 한 달의 평균, 60일선은 세 달의 평균, 그리고 121선은 반기, 상반기, 하반기 그 선, 그리고 240일은 1년의 가격 변동폭의 평균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고, 481선은 2년의 평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트 이평선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고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플러스로 가시면은 새로운 지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찾기 부분에 볼린저 밴드를 검색하게 되시면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BOLLINGER PANTAS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좀 복잡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도 볼린저 밴드도 좀 자기 입맛에 맞게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 상한선, 중심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먼저 설정을 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윗부분에 볼린저 밴드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먼저 기간은 20일, 그리고 승수는 2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라인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위에가 중심선에 대한 설정이고, 그 아래가 상한선, 그 아래가 하한선이 됩니다. 저는 이제 중심선이나 상한선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참고하지 않고요. 하한선만 좀 보게 되는데, 하한선은 좀 남색 위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채널 지표인데, 채널 지표라 하면 어떤 통로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런 거를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채널이란 게 어떤 통로잖아요. 이렇게 통로를 가지고 어떤 통로가 이렇게 있다면은 주가가 이 내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저는 그런 채널 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주가의
저점을 찾기 위해, 지지선을 찾기 위해 볼린저 밴드를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까지 설정은 끝났고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목균형표도 하나의 참고 사항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론을 다 하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사용하는 지표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설정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지표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나와 있는 거 클릭을 해서 찾기에 일목균형표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또 완전 복잡한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선을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고 뭐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시더라도 뭐 그때가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설정을 좀 필요한 것만 좀 남기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추가했으니까 새로운 선들의 설정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지표 조건 설정에서 저희가 건들 거는 여기 구름대 영역 표시를 빗금으로 혹시 되어 있다면은 이거를 채우기로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전환선 체크 빼고 기준선 체크 빼고 후행 스팬 체크 빼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선행 스팬 부분만 이거를 좀 파랗게 선행 스팬 2번도 파랗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보통 구름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매물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특별한 엄청난 수식은 아니고 이 전에 있는 주가를 약 한 달 뒤로 약간 수식 변형을 통해서 매물대를 표시해 두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 매물대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좀 비교적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흘러간다. 근데 이 매물대를 뚫고 올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를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이거 외에 뭐 기준선이라던가 전환선이라던가 중요한 지표가 많기는 한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얼마 그 10시 반부터 뭐 키우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 정도만 차트 설정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더 보여주려고 했던 거 개인, 기관, 외국인 차트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거 일단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마지막에 진행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조건 검색기라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빨리 해볼게요. 여기 화면 설정에 0150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0150 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원하는 차트 모양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마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윗부분 보면은 대상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검색식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종목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외 종목에 관리 종목을 제외할 거고요. 투자 경고, 위험 종목 제외하고 우선주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 정리 매매 종목 모두 다 검색이 안 뜨게 할게요. 그 다음에 ETN 지우고 스펙도 굳이 저희가 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ETF 이렇게 지우고 설정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보시면은 조건식, 추천식, 내 조건식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조건식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조건식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검색하실 게 평균 거래량 이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평균 거래량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 이렇게 목록이 쭉 떠요. 근데 이제 칠된 부분을 한 번만 클릭을 하시면은 조건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거 똑같이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봉전 기준 설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봉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보면은 뭐 10만, 100만 호되었나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저희는 5만으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5봉 평균 거래량이 5만 이상은 된다라는 거고 이걸 추가를 먼저 하고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검색을 누르게 되면 바로 다 뜨게 돼요. 이렇게 되면 총 320가지 종목이 검색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일목균형표. 아까 말씀드린 구름대거든요. 이거를 여기 검색을 해볼게요. 일목균형표. 그래서 엔터 누르시면은
일목균형표 부분에 폴더가 나와요. 이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기준선 비교를 보겠습니다. 기준선 비교에 들어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은 보면은 전환선 기준선이 전환선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선행스팬 1보다 주가가 더 크다 라고 설정을 할게요. 이거를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추가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선행스팬 1번보다 주가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한번 선행스팬 2번보다 주가가 더 높게 있다라는 걸 추가를 할게요. 추가를 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만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은 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도 구름대 위에 있을 때는 비교적 상승 추세에 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구름대 아래로 들어가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 추가해야 될 거는 주가 이동평균선 배열이에요. 이것도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계적으로 따라 해보죠. 검색 부분에 주가 이동평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버튼이 나오는데 주가 이동평균 배열 4개 주가 이동평균 배열 4개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게 정배열로 되어 있다 이런 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이걸 먼저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순서를 24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0이 아니라 1 오늘의 주가 1일 평균 주가는 오늘의 주가겠죠. 1일의 주가 그리고 맨 위에는 481선 그래서 241선 위에 21선이 있고 21선 위에 오늘의 주가가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가 위에는 481선이 있는 종목들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검색을 하면 이제 벌써 21가지로 좀 검색 수가 많이 줄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성향 차이에 조금 넣었냐 맞냐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세력주 같은 거 찾을 때 볼린저 밴드를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넣어 볼게요.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영어로 볼린저 밴드를 치시면은 볼린저 밴드를 색칠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폴더 플러스 버튼 눌러서 기간 내 가격 기준선 돌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서 기간 40 20을 40으로 수정을 하고요. 승수를 2 해서 20봉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볼린저 밴드를 종가가 상한선 상향 돌파하는 종목을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15가지 종목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드린 거를 저장을 하고 4조건씩 저장 해서 스트리밍 때 했으니까 스트리밍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해서 성과 검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제 조건식이 어떻게 잘 돌아가나 이제 그걸 보는 건데 3개월 기준 검증을 해서 성과 검증하기를 누르면은 이런 성과 검증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아모레지가 제가 설정한 조건에 맞는데 1개월, 3개월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는 3개월 내에는 플러스 14%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각 딱 정확히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쭉 보게 되면은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을 먼저 볼게요. 기간 내 3개월 동안 14%, 64%, 43%, 187%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종목들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마이너스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보여드렸어요. 좀 감이 오실 텐데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거를 좀 하락장이었던 2018년을 돌려볼게요. 2018년을 돌려보면은 두 종목밖에 안 뜨네요. 두 종목밖에 안 뜨고 2017년 또 돌리게 되면은 종목은 여러 개 뜨고 뭐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뭐 높게 뜨는 것도 보이고 그냥 빠진 종목들도 보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냐면은 이제 어떤 종목은 올랐고 어떤 종목은 떨어졌는데 걔네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아 얘는 왜 올랐을까? 얘는 왜 어떻게 40%나 올랐고 어떤 애들은 뭐 힘도 못 써 쭉 떨어진 경우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원칙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이 조건식으로 검색을 할 때는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손절을 쳐야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거를 선택된 종목의 차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차트 그림에 나올 때만 뭐 매매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 중에 조건을 추가해서 ROE가 몇 % 이상, 아니면 영업이익률 몇 % 이상, 이런 종목만 난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시고 이 조건식을 좀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늘 수가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 조건식을 넣고 이제 종목을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조건식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 조건식 검색, 이렇게 좀 검색식 여러 개 좀 뜨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혹시 제 말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들 채팅도 없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볼 수가 없네.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이게 한번 해보니까 모니터 두고 혼자 말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차트 설정, 그리고 조건 검색기까지 하나 설정을 드렸어요. 이 조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엑셀표로 해서 저희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좀 따라서 다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까지 8분 남았네요. 그러면은 재무 차트까지 설정을 해보죠. 재무 차트. 그래서 보면은 화면 설정 번호는 0604고요. 이 재무 차트에 들어가시면은 좀 복잡한 게 나오는데 좀 줄일게요. 줄이고 늘리고 재무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켜보시면 저랑은 좀 화면이 다를 거예요. 이거를 저도 기본 차트로 변경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본적인 재무의 변화를 나타낸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종목이랑 종목 보면 안 되니까 카카오 같은 걸 볼까요? 사주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PER, 자본총계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물론 중요하지만 PER이나 자본총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영업이익 부분을 여기 이름 써져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책상 부분을 까맣게 바꾸고 흑자 부분을 빨갛게 바꿀게요. 그리고 적자 부분도 까맣게. 차트 형태가 선 차트가 아니라 막대 차트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적자는 까맣게, 흑자는 빨갛게 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가 있고요. 또 단기순이익도 수정을 해볼게요. 단기순이익 부분 똑같이 이거를 막대 차트로 바꾸고 흑자 부분을 빨갛게, 적자 부분을 까맣게, 색상도 까맣게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막대 차트로 좀 보기 쉽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커튼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지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ROE를 추가로 넣어보겠습니다. ROE에 대한 설명 옆에 간단히 넣어놨는데요. 가성비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ROE 더블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한번 클릭하게 되시면 추가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ROE 더블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이것도 막대 차트, 흑자는 빨갛게, ROE는 중요하니까 흑자는 주황색으로, 적자는 까맣게, 색상은 까맣게 설정하면은 이제 ROE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네요.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재무 차트에 비해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이제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 정도 될 텐데, 여기 부채 비율 검색을 하면은 바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부채 비율은 빨갛게 선 차트로 냅두겠습니다. 대신 너비를 이 정도 두껍게 확인하면은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구나, 이걸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부채 비율이랑 이제 유보율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유보율은 이제 현금 흐름성이에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유보율도 색상을 좀 파랗게, 너비는 이 정도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현금 흐름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같이 차트랑 같이 보게 되시면은 현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ROE까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에 비해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유보율은 올라가고 현금 흐름성은 올라가고 하면서 차트도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조오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제가 HTS로 켜놓고 하려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한 것 같고요. 지금 몇 가지 못하긴 했는데 이건 뭐 다음 기회에 블로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음에 또 스트리밍할 기회가 있으려나? 일단 HTS를 가지고 할 거는 다 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이제 제가 따로 PPT로 설명 가져도 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HTS를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뭐 HTS 보지 않더라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되시나요?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 리아님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이건 HTS는 일단 종료는 하고 일단 설정 못한 게 좀 많아서 아쉽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보죠. 3분 남았으니까 30분까지 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거 플러스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외국인 이라고 검색하면은 외국인 보유 금액, 비중, 수량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 보유 수량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를 또 CPU 추가를 해서 개인 보유 수량 더블 클릭, 또 CPU 추가를 해서 기관 그러면 기관 보유 수량까지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가 편한 점이 뭐냐면은 이 차트들끼리 합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기관 보유 수량을 갖다 넣으면은 두 개 합쳐져요. 개인 보유 수량도 쓱 갖다 넣으면은 합쳐집니다. 이렇게 나오면 구분하기 좀 어려우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기관을 더블 클릭하면 기관은 이제 좀 파란색을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 선, 그리고 외국인은 노란머리 외국인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개인 보유 수량은 개인 항상 피보니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는 외국인이겠구나. 외국인이 많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 비중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아니면 최근에 기관이 많이 매집을 했다거나 이런 거에 좀 간략하게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제 진짜 30분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몇 개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바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톡 좀 확인해 볼게요. 해상도가 떨어지는구나. 이거 영상 편집해서 다들 보내드릴 거니까 뭐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따라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러면은 커피 좀 한잔하고. 원래 좀 말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0시 반부터 이제 꺼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천천히 못한 것 같고 좀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다 녹화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TS는 종료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던 게 제가 PPT를 만들어 왔었어요. 이렇게 뭐 엄청난 보컬은 아니지만
고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안 보이는구나. 고퀄은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이제 PPT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시 보기도 준비해드릴게요. 영상 편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맨 처음 하려고 했던 말이 이제 매매 포지션, 매매 기법, 원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TS 설정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순서야 뭐 변경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매매 포지션을 먼저 정해라, 그 다음 매매 기법을 정해라, 이제 원칙을 정해라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제가 하다 보니 생긴 원칙이고 뭐 제가 완전히 했다기보다는 뭐 책들이나 유튜브나 많이 공부하고 또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이고요. 그다음 매매 포지션은 뭐 단타, 스윙, 중장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타는 뭐 짧게는 하루 내, 뭐 단타도 좀 세부적으로 가면 스캘핑 같은 건 몇 초 내 매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몇 주 단위, 뭐 주 단위로 가서 한 3개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개월이나 뭐 연수나 이렇게까지 매매를 하는 걸 말을 하는데, 이 매매 포지션을 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포지션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그 점이 손절 라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포지션이 뭐냐에 따라서 차트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회사 분들이나 이제 저한테 이거 차트 어떻게 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포지션이 뭐냐, 단타로 들어간 거냐, 스윙으로 들어간 거냐, 중장기 개념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그냥 제가 다 정해서 이게 단타로 들어갔으면은 어디에 목표가를 잡고 손절 어떻게 잡고 스윙을 했으면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본인의 포지션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스윙 또는 중장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단타는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제 블로그를 볼 이유도 없죠. 일단 스윙 중장기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법에는 뭐 스윙 같은 경우는 돌파, 눌림목, 선취매 이런 것들 방법이 있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기업 모멘텀이겠죠. 기업의 밸류, 기업의 미래 가치를 먼저 제일 크게 봐야 될 거고, 거기에 차트까지 좀 볼 줄 아시면은 매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표시한 건 뭐냐면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뭐 선취매를 하는 경우 이런 데가 매수 타점이 될 거고,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거고, 선취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또 매도가가 될 거고, 이제 눌림목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눌림목 매매가 아니라 손절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포지션에 따라서 뭐 매매 기법이 달라지니까 좀 본인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목표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사실 단타 스윙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너무 중요한데 또 중장기 개념을 가면은 손절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있죠. 또 단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뭐 길어봐야 3% 정도 잡아야 되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5%이 정도까지 잡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늘려가는 게 목표니까 굳이 손절하기보다는 물타기를 하되, 물타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분할 매수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몇 퍼센트 내려갔을 때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원칙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스윙이나 단타, 스윙, 중장기 이제 뭐 어디나 이제 적용 가능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간다기보다는 좀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거 일부를 캡처를 해온 건데, 제가 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까만 거는 이제 기업의 밸류,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선이라고 하고, 제가 1년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년선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1년 동안 주가 변동 폭의 평균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선보다 높은데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고평가 1년 평균 대비 고점이 될 거고요. 1년 평균 선보다 아래 사면은 1년 평균 대비 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제 1년 평균선으로 한 기준을 정해두고, 뭐 다양한 뭐 기준이 있겠지만
1년 평균선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이 기준에 따라서 주가를 큰 흐름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기업의 가치가 지지부진할 때는 주가가 위아래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이 될 거고, 뭐 삼성전자 같이 장기적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은 이 1년 평균선도 이렇게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띌 거고, 여기에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특히 공매도도 없을 때 지지도 없고 그냥 위에서 떠다니죠. 닿지 않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 1년 평균선 241선이 아니라면은 121선일 수도 있고 어떤 61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그에 반면에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실적 많이 좋아졌지만 한창 침체하는 경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1년 평균선이 아래로 빠지면서 그 아래서 노는 모습. 주가가 그 밸류를 넘지 못하고 계속 찔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찔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굳이 이런 거 매매할 필요가 없겠죠. 이 두 가지에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차트 모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우하락을 유지하다가 기업의 가치가 개선이 되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우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대부분 코스피 우량주를 많이 매매를 하실 텐데,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개념을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어떤 기업의 밸류가 있으면은 그 밸류를 우상향한다는 판단이 드시면은 1년선까지 눌렸을 때 그때 이제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점이 될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싶을 때는 1년선에 위에 있을 때는 매매하기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해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초보자분들은 좀 어렵죠. 이게 내려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갈지 구분이 잘 안 될 텐데, 초보자분들은 241선 부근에서 1년선 부근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1년선보다 너무 고평가인 부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물렸을 때 이게 짧게 그렸지만 이게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다음 파동이 오기 전 거기까지. 여기 매매 때 물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2, 3년 동안 버틸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곳보다는 좀 이렇게 밸류의 기준을 잡았잖아요. 이 기준 가까운데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이내에서 매매를 하실 권장드리고, 이런 경우에도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년선 기준으로 밸류 근처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뭐 다시 올 수는 있으니까, 탈출할 기회는 주니까, 그래도 1년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1년선 부분에서 매매를 해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곳에 매매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코스닥 개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기준으로 저평가와 고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개별주는 매집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애들은 진짜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는 거죠. 거래량도 붙지가 않고 지지부진하고 이걸 누가 사나 그런 싶은 애들도 있고, 그 반면에 거래량도 빵빵 터지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당연히 후자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주가가 막 움직이는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뭐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수급의 주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세력이라는 말로 퉁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에서 세력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사이클을 도는데,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싼 가격에 매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부러 가격을 떨굽니다. 엄청나게 떨궈요. 한 반토막, 4토막 낼 때까지 떨구는데, 떨굴 때는 일단은 악재를 동반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악재가 있겠죠. 다양한 악재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횡보 구간이 나오고, 횡보 구간이 일종의 매집 구간이 되겠죠. 매집 구간이 어느 정도 매집이 했으면은 추세 전환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추세 전환 구간은 이제
말이 추세 구간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붙은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평가 구간으로 가고, 이 다시 고평가된 종목은 다시 투매 구간 떨어지고 행복 구간, 추세 전환, 고평가 구간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의 가치가 개선이 되고 좀 우량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런 거 코스피 아까 가져왔던 거 내려가서 고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HTS 보면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 이게 좀 쉽지가 HTS 없이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말씀드리면은 체력이 코스닥 기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U자형 그림을 U자형 주가 흐름을 보인다. 일단은 1년 평균선 이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떨군 시점부터 이 매집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추세를 전환시키고 즉 개미들을 떨구고 그다음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서게 됩니다.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은 투매 구간 절대 아니고 행보 구간. 이때 사면 사실 이게 기간이 얼마 될지가 모르거든요. 이때 매수를 하면은 저점에 선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건들진 않습니다.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부분 두 군데 남았죠. 추세 전환 구간, 고평가 구간 두 군데가 있을 텐데 고평가 구간은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1선 어떤 기업의 가치, 코스닥 가치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241선 이유와 이격도가 너무 떨어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물리면은 한 2, 3년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구간에는 손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단타 또는 스윙 관점에서 짧게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추세 전환 구간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버티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추세 전환 구간을 찾는 방법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 엄청나게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이평선 간의 배열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추세선에 관련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던 그래야겠다. 추세선으로 하락 추세선에 있던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던 주가가 틱 이렇게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지는구나. 새로운 추세선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빠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죠.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걸 보고 이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전환 구간을 찾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여기서 이제 코스닥 개별주 매매하는 실력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우량주는 기업의 가치, 밸류에 따라 파동의 개념을 접근한다. 그리고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매집의 개념, 이 U자 모양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넣어놨구나. 그래서 이런 기준을 뭘로 잡냐? 1년선 241선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 기준 정하는 거는 꼭 1년선이 아니어도 되고요. 200일선, 400일선 아니면 진짜 재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차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1년선이라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저평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고평가에서 매매하지 말자. 저평가에서 매매하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고 올리는 아래에 있다가 주가가 저평가에 있다가 고평가로 올라가는 그리고 241선 부근에 있는 점에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개별 같은 경우에는 투매 구간, 행보 구간 매매하지 말고 고평가 구간 조심해서 매매하고 손절 라인 명확하게 해서 단타 스윙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추세 전환 구간에서는 장투, 스윙, 단타 전부 다 가능하겠죠. 이런 구간에서 좀 주로 매매를 하자. 이런 부분은 대신에 조금은 이 구간을 찾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쭉 썼는데 아까 했던 말 그대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 우량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41선 상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1년 평균 대비 너무 고점이다. 이때는 매매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손절 라인 명확하게 해서 단타 스윙 정도로만 접근을 하자.
240일선 하단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1년 평균 대비 저점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완전 난 장투하겠다 이런 경우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너무 침체가 된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표현을 저렇게 했지만, 1년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한동안 기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마치 코스닥 개별주 같은 느낌이죠. 또는 이렇게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빨리 이런 데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래 골팔 때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곳에 매매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전환 구간을 찾자. 코스피도 파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 전환 구간을 찾자.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좋다. 또는 올라왔을 때 정확한 지지선을 찾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애들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하는 경우에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건 매매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점 구간에서 고점 구간으로 전환하는 구간에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스닥 개별주. 그래서 투매 구간 횡보 구간에서는 매매 가치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고평가 구간에서는 단타 수익 영역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추세 전환 구간일 것이다. 추세 전환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고요.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으로 뛰어 올리는 추세 전환 구간. 추세 전환 구간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아니면 추세가 변경되는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가 전환되는 걸 찾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여기서 좀 캡처를 해줬는데 캡처를 해두길 좀 잘한 것 같네요. 이거는 사조오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의 모습을 많이 띄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진한 까만색이 241선, 그러니까 1년, 제가 정한 기준이죠. 1년 평균선이 될 거고요. 고평가에 있던 종목이 아래로 빠질 때, 사실 이런 데서 물리면 정말 오르는, 이거 상승 추세다, 많이 빠졌다, 이때 올릴까, 이런 데서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면은 답이 없어요. 몇 년? 2008년인데 아직까지도 안 왔죠. 이런 애들 물리면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특히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에 이 241선보다 너무 높게 있는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평가 구간을 갔다가 투매 구간에 갔다가 횡보 구간이 있고 241선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횡보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좀 내려간 얘기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스닥 개별주의 모습을 강하게 띄지만 파동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크게 봅시다. 크게. 이거 다음 사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고 접근한 거거든요. 이때는 너무 옛날이니까 제낀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이렇게 대시에 났을 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한 200~300% 오른 상승이거든요. 이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저평가 구간을 접어들었는데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는 거 보고 이거 좀 누군가 흔들고 있구나, 누군가 매집을 완료했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에서 상승 추세 들어갈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판단했었는데, 다행히 상승 추세에 들어갈 때 제가 매수를 해서 아직 보유 중에 있고, 이렇게 새로운 추세 그리고 새로운 거래량 떠지는 거를 보고 아마 이 최고 저점은 아니고 한 이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한 30~40% 정도의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1선 위에서 매매하지 말고 다시 아래에 있다가 치고 올릴 때 그때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차트를 쭉 켜놓고요. 241선 부근에 주가가 닿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여기가 이 동그라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매수 가능한 후보군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1년선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제낍니다. 얘는 후보에서 빼요. 빨갛게 표시할까요?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애들은 그냥 뺀다. 이런 애들 빼. 다 빼고, 그 다음에 1년선 아래에서 보면은 살짝 올라갔다 빠지는 이런 페이크를 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거르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떴는지, 아니면은 충분한 기간 동안 아래 구간에 있었는지, 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이건 충분한 기간이라 하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얘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괜히 표시입니다. 일단 코스닥 개별주의 모습을 띄다가 최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주가를 빼고 횡보하고 올리고, 주가 빼고 횡보하고 올리고, 주가 빼고 횡보하고 올리고 반복을 하다가 2006년부터, 최근도 아니네. 옛날 거 가져온 거구나. 2009년까지. 이때는 완전한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완전한 우상향이라고 판단이 들 때는 아까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1년선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대신 이런 부분에서는 좀 1년선 위에 있다 내려오는 거니까 좀 손절도 좀 잡고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다음 거 넘어갈게요. 경방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전형적인 코스닥 개별주의 모습이죠. 자, 투매, 횡보, 올리고, 투매, 횡보, 올리고, 투매, 횡보, 올리고, 투매, 횡보, 올리고. 최근에는 좀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최근도 아니구나.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주가를 먼저 큰 그림으로 보고 접근을 해라.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우상향 모습을 띄다가 우하락 모습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이제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승이라는 게 본인의 마음에 확실하다면 이렇게 매수 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경우에 진짜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갈 때는 그래 좀 조심하고 접근을 하자. 조금 장기보다는 단타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에 이제 최종은 결론은 주가의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자. 완전 마이크로한 이제 봉한 20-30개 두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알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 패턴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대신에 주가의 큰 흐름을 읽고 본인의 포지션에 좀 대입을 해보자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했던 걸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다시 보여드린 건데, 계단식 하락, 횡보 구간, 추세 전환, 고평가 구간, 계단식 하락, 투매 구간 다시 반복이 되고, 이때 이런 기준을 다양한 기준 잡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1선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겠지? 이렇게 이 모양을 그리고 이제 잡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림도 사실 이 모양도 중요하거든요. 241선. 이렇게 241선이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된 경우, 이 경우에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241선의 모습일 거고요. 횡보하는 모습일 때 241선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주가 고평가되는 구간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도 241선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거는 블로그에 기회가 될 때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면은 좀 본인 포지션을 개입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조건 검색기고요. 아까 제가 HTS 켜놓고 조건 검색을 원래 이거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조건 검색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건 검색을 한번 설정을 했으니까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건 설정을 한 게 평균 거래량,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주가 이동 평균 배열, 그리고 뭐 세력 확인 넣었나? 세력 확인 을 넣었는데 이게 뭐 어떤 그림이냐면은 최근 그래도 최소한의 거래량을 맞춰주되 주가 이동 평균 배열 241선, 그러니까 이제 480까지 꼈는데 481선도 하락 추세는 주가가 높을 때는 정배열일 테니까 480, 240, 120, 60, 25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을 텐데 하락하면서 점차적으로 데드크로스 하면서 481선 위로 가고 241선이 아래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역배열이죠. 이런 어렵나? 어쨌든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추세 전환 매매 구간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1선 위에 주가가 있고 아직 481선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는 아직 저평가 구간이 돼 이제 뚫어올리는 그림이다를 표시하는 게 이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에요. 241선, 21선, 1선, 481선. 21선은 굳이 왜 넣었냐면은 21선은 이제 중기 스윙 관점으로 했을 때 세력이 좀 추세 전환을 시키려고 할 때 세력이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주가가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걸 그림판 다시 넘어가서 그리면은 241선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지켜는 줘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걸 타고 올라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열이 241선, 21선, 그리고 현재 주가, 1일 평균선, 그리고 1일 평균선, 주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1일 평균선의 주가랑. 내가 해서 481선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의 종목을 잡아서 좀 눌릴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빠지면은 우리 매수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식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 검색에 뜨는 애들 어떤 애들은 올랐고 어떤 애들은 내려갔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본인 원칙을 찾아가면은 하나의 실력이 좀 많이 늘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준비한 PPT도 여기까지고요. 원래 HTS를 켜고 이것저것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HTS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니 일단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차트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시간 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흐름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되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뒤에 거 보고 계신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빨리 끝나는 거. 준비한 것도 다 준비한 것도 다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개인 채팅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잠시만 제가 블로그 들어가 볼게요. 네, 블로그. 네, 블로그 보시면은 톡톡하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질문 주시면은 여기에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네. 뭐였지? 엔드텍이었나? 이거였던 것 같다. 이거 자기 물렸는데 어떡하냐고. 얘는 뭐 딱 241선 기준만 본다면 241선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죠. 내려왔는데 내려온 건 좋은데 좀 기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물리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질문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질문도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